해당 문제는 NIPC에서 연습 문제로 출제됐던 문제라서 문제를 쭉 보면 조금 설명 부분이 길어서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긴 문제들 같은 경우에 좀 어느 정도의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식을 세워야 되고 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는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코딩 테스트에서 중요한 건 출력, 어떤 것을 출력해야 하는지겠죠. 자, 그럼 출력 부분은 보통 출력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최소 횟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값을 주는가겠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입력이 무엇인지를 보면 되겠죠. 자, 총 3개가 나왔어요. 총 3개를 입력으로 주어지는데 N과 F, N이 주어지네요. 각각 건물의 총 층수를 의미하고요. F 같은 경우에는 백지가 사는 층수, 마지막 N은 오르고 싶은 계단의 총 층수를 말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예요.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횟수지만 최소 횟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중요한 건 최소라는 단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는 단어가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그리고 나서 문제 전체적으로 읽어보기. 그래서 중요한 무엇일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배치는 1층부터 M층까지 있는 건물 F층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이 8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층에 살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층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배치가 3층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배치는 이 건물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한대요. 배치는 각 층에서 다음과 같은 일 중 하나를 골라서 진행한다. 배치가 있는 곳이 X층이고 어느 한 층을 뽑은 것을 얘기하겠죠. X층이고 그리고 M보다 작을 경우 계단을 한 층 올라 X 플러스 1층으로 갈 수 있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 M이 지금 우리가 선생님 예시로 들은 M 같은 경우에는 8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8층에 있었어요. 지금 8층에 있었는데 2층보다는 높게 올라갈 수 없으니까 얘보다 작은 경우 7, 6, 5, 4, 3, 2, 1 있을 경우에는 한 층 올라갈 수 있다고 적어준 거죠. 두 번째, 현재 배치가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엘리베이터는 원하는 층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치는 자기가 살고 있는 F층에서 출발해서 중요한 거 층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인이 살고 있는 층에서 출발을 해서 주어진 N만큼 계단을 올라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F층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 마지막에 자기가 사는 F층에서 종료해서 끝나야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운동을 마치기 위해 배치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횟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입력값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는 M을
이름을 8로 예를 들었는데 한번 예시 입력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이 10이고요. 그리고 2가 8 그리고 n이 34인 것을 기준으로 한번 선생님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10층, 9층, 8층, 9층, 5층, 3층, 2층, 2층, 1층 들고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 아파트 빌딩이라고 했으니까 아파트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생각해야 될 거 8층에 엣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엣지의 집은 여기 8층이 되겠죠. 엘리베이터를 최소로 타야 되니까 본인이 시작한 층부터 계속 올라가고 본인이 위치한 층이 10층이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4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한 층 올라가고요. 2층 올라갔어요. 자, 더 이상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으니까 내려와서,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10층이라고 해서 1층으로 올라갔을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을 때 여기가 숫자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3이 돼버리면 오류가 나겠죠. 여기서는 올라갈 수 있는 층이 없으니까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다음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네요.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고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고요. 21, 22, 23, 24, 25, 26, 27, 28, 29 다시 엘리베이터 30, 31, 32, 33, 34 이렇게 되네요. 그쵸? 조금 더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층에 사는 배지가 34층을 그냥 처음부터 쭉 올라가고 최고층에 도달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34층의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6층에서 끝나게 돼요. 그럼 선생님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차이나 34층에 했을 때 차이나는 게 2층이 차이나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오는 게 마지막에만 1층에 오는 게 아니라 3층으로 가면 됩니다. 자,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되고 30, 31, 32, 33, 34로 해서 본인 층에 오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어쨌든 최고층에 도달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한 번 타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 n이라는 숫자를 조금씩 변경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n이 34가 아니라 1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본인 배지의 8층에서 시작해서 한층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를 무조건 한 번 탔어야겠네요. 그래서 본인 층에 다시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라면 2도 마찬가지로 한 번 타야 돼요. 2칸 올라가서 다시 본인 층에 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3이라면 2번 올라가고 7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도착한 다음에 다시 8층으로 한 칸을 올라오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몇 번까지 엘리베이터를 한 번 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를 한 번 타는 경우에 대해서 범위를 잡아보면 일단 무조건 1부터 어디까지 타야 될까요? 한 번 탈 수 있을까요? 다시 쭉쭉쭉 6번, 7번, 7번, 8번, 9번. 자, 9번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한 번만 타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그 위에 숫자 생각해보면 10,
10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대로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도 한 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2번 타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10부터 마찬가지로 똑같이 18까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2번 타야겠네요. 세 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9부터 27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기존에 주어진 배지의 아파트의 총 층수에서 하나 줄인 것만큼 계속 배수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1부터 9까지, 10부터 18까지, 19부터 27까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F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배지가 사는 층수를 한번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 3층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배지 집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다시 수정을 해야겠죠. 자, 10을 기준으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배지집이 여기 3층에서 시작되니까 4층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시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8, 9 이렇게 하면 똑같이 1부터 9까지는 한 번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본인 집에 도착할 수 있고 10이 되는 순간에는 2번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층 배지가 사는 집의 층수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코드로 어떻게 짜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방금 우리가 했던 거는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보기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어진 공격값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여기 방금 했던 게 이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은 방금 시뮬레이션 한 것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일단 최고층이 10층이라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의 최대 수는 9층이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M 총 층수 M에다가 마이너스 1 한 것만큼 계단을 오를 수 있다.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배지가 살고 있는 층 F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9라는 숫자가 입력이 됐다고 하면은 1일 것이고 거기서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2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8까지는 또 2를 유지하다가 19가 됐을 때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주어진 값이 77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엘리베이터를 몇 번 타야 될까요? 한번 빠르게 생각을 해보면 자, 1부터 9까지는 1, 10부터 18까지는 2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4번 타는 경우는 28부터 9까지 32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5번 타는 경우는 37부터 49까지가 될 것이고 6번 타는 경우는 46부터 54까지 7번 타는 경우는 55부터 63까지 8번 타는 경우는 64부터 70까지
하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계단을 위에서 아래로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층에 도착했어요. 내 층에 도착했는데 만약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갈 계단이 없네? 그러면 더 이상 계산을 안 해. 엘리베이터를 탈 필요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 올라가다가 내 층에 도달했는데 남은 계단 수가 9보다 작다고 생각해 볼게요. 9보다 작으면 엘리베이터를 신경 써서 타야 되죠. 그래서 다시 꼭대기층까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맞게 타서 본인 집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 n을 가지고 나누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뭘로? m-1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실제로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을 때 층을 보면 77 나누기 9를 해보면 몇이 나오죠? 몫은 몇이 나오죠? 몫은 8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는 몇이 나올까요? 나머지는 5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8번을 계단을 꽉 채워서 9개의 계단을 8번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나머지가 더 올라가야 할 계단이 있네. 그러면 얘를 엘리베이터 한 번 타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생각했던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들, 정리했던 생각들을 코드로 바꿔보기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계속 올라왔는데 나머지 더 올라갈 계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베이터를 한 번 더 타야 한다가 되는 거고 더 올라갈 계단이 없고 내가 사는 층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그냥 끝난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코드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계속 올라왔는데 더 올라갈 계단이 있다. 자,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없다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머지가 있다면 반대로 얘기했네요. 나머지가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한층 더 타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해줘야 되는 거고 나누어지를 했는데 나머지가 없다면 내 집에 도착했다면 그러면 그냥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끝내면 되는 거죠. 더 이상 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코드를 직접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불로 한다고 했었으니까 10불 마찬가지로 10불로 고쳐줄게요. include iostream namespace std 자, 일단 입력값 총 3개를 입력을 해줍니다. int m f 그리고 n을 만들고 입력을 차례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m과 f, n을 입력받았고 그 다음 선생님이 같이 얘기했던 게 건물의 총 층수가 m층일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하나가 적다고 했죠. 그래서 m을 값을 빼주도록 할게요. m은 m-1로 숫자를 줄여주고 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f는 이 문제를 푸는데 큰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가 계속 n-1씩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 계단이 있을 때 라고 했었고 나머지 하나는
딱 맞게 본인 집에 도착했을 때 라고 했어요. 자, 그럼 계속 n-1씩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 계단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딱 맞게 본인 집에 도착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조금 더 쉬워 보여요. 내가 n층을 올라가는데 아까 m을 n-1로 바꿨으니까 지금부터는 m으로 칭할게요. 자, n을 m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을 경우가 되겠죠. n 나머지 m이 0일 경우 그냥 바로 n 나누기 m을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계속 n-1씩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 계단이 있다면 그 나머지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한 번 타는 걸로 했다고 했었으니까 n 나머지 m이 0보다 클 때라고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Cout n 나누기 n-1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조금 더 줄여보자면 일단 m은 n-1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m-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건이 두 개고 이 조건에 대해서 반대 조건이 이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else라고만 적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실행할 코드가 한 줄밖에 없으면 이렇게 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제출하면 끝나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함과 동시에 NIPC에 나왔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